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9월 25일 저녁 공개 방송이고요. 오늘 저녁은 이제 아까 낮에 장중 방송에서 저희 했던 내용들 좀 요약해서 오늘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 입국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나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하겠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2천만 명 뜬다. 상하이에서 서울로 오는 요도선이 지금 이제 예약 1위라고 나오더라고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있고, 그래서 현지 항공 여행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8일간의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하이발 서울행 노선은 예약 기준으로 이번 연휴 중국인이 선호하는 아시아 목적지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블룸버그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가을철 황금 연휴에는 2,100만 명 이상이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비행기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자국에서만 하루에 14,000편이 운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덩달아 이용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기준으로 중국 내부에서 베이징에서 청두로 가는 이코노미가 12만 원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33만 원으로 올라갔대요. 거기다 이제 중국 당국이 지난달 단체 여행 금지를 해제하면서 해외여행도 마침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최근에 좋아진 여행이 이제 해제가 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트립닷컴에서 자사의 해외여행 예약이 지난 연휴보다 20배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영국이라고 하는데 엄청나네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서울행이 지금 현재 지금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아시아 목적지 1등이고 그 다음에 상하이, 도쿄, 베이징, 도쿄, 항저우, 오사카, 베이징, 서울. 그러니까 일본을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해서 일본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옛날 사람들 얘기고 요즘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관광객들 오는 걸 어떻게 잘 한번 해보고자 지난달부터 해서 한국 놀러 오라고 막 그런 이제 행사들을 많이 했었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간 업종들과 아직 이제 오르지 않은 업종들이 있는데 뭐 볼만한 테마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또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항공주랑 여행주를 먼저 우리가 좀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주가들을 보면은 뭐 다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리고 또 이제 호텔이나 면세점 쪽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게 화장품 이쪽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미용이나 성형이나 뭐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즘 조금 더 특화돼서 나오고 있는 게 뭐 탈모나 또 뭐 비만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관광객들이 단기간에 와서 뭔가를 할 만한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상으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의류 이렇게 이제 업종을 구분해서 이런 걸 한번 수혜주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단체 관광으로 온다고 하는 게 사실 체감이 저는 별로 안 됐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뭐 서울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 다니다 보면은 개별 관광은 올해 초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서울 뭐 홍대나 이런 데 막 많이 돌아다니고 개별 관광을 많이 봤는데 단체 관광이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아직은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막 올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미 이제 서울 호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예약이 안 되는 날짜들이 있대요. 특정 호텔들 가면은. 왜 그런가 보니까 중국 단체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날은 방이 없대요. 이런 데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기 다음 주에 서울에 그 여의도 불꽃축제에 뭐 100만 명씩 모이고 막 하는데 분명히 여기도 사람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어쨌든 이제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항공주부터 좀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대한항공 같은 거를 먼저 이제 보잖아요. 항공하면은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못 가요. 뭐 여기 7월 달에 한번 잠깐 가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내리꽂고 거의 이제 연 저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항공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가 왜 이렇게 못 가냐? 왜 이렇게 이제 못 가는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유가에 날개 접은 항공주, 인건비 부담도 경박제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첫 번째 이유가 유가가 너무 높대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니까 4인 가족 뉴욕 항공권이 석 달 새에 100만 원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미 싸게 나는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유류할증료가 갑자기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죠?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이제 항공사가 이 사람 싸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올라간 만큼 고객들한테 부담을 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 달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9월 대비 최대 6만 원 격차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항공권 값이 또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비싸도 사람들이 여행을 갈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이게 하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여기 WTI 국제유가를 보시면은 지난 5월 달 기준으로 63달러까지 내려갔던 유가가 이제 배럴당 63달러에서 지금 92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참고로 작년에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그때 한 120달러까지 갔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130달러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이게 작년 초에 막 인플레이션 막 폭발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려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벌써 그때 국제유가가 130, 120달러 가니까 시장이 막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우려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건비인 거죠. 인건비는 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이제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심화된 경쟁이 있는데 이게 참 지금 고객을 모집해놔야 사람들이 좋은 기업을 가지고 그 항공사를 또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쟁 때문에 항공주들이 지금 다 못 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행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밖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가 있고 한데 현재까지는 아웃바운드 쪽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중이고 올 여름부터가 어찌 보면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중이죠. 왜냐면 이제 요게 이번에 추석 연휴가 우리도 길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초까지 하다 보니까 요번 올 여름에서 추석을 거쳐가지고 폭발 시기인 거고 인바운드의 경우는 중국 관광객이 이번 주부터 이제 들어올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저런 여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관광객들이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한 실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나오겠어요? 3분기 실적 시즌의 일부 반영 그리고 4분기 실적에 추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는 바닥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면은 이제 많이 유명해 좀 전에 봤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잘 못 가고 있죠. 근데 지금 바닥이에요. 우리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이에요. 흔히 말하는 침체 구간. 그런 자리에 이제 그려지고 있어서 뭐 22,000원에서 바닥이 나올지 또는 2만원가 빠질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사놓고 이거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의 어떤 인수합병 과정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10,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14,000 얼마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10,000원대로 내려왔죠. 제가 볼 때 이제 큰 쌍바닥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지금 모아두면은 나중에 좀 좋아질 만한 구간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무거운 주식이어가지고 실제 시장에서는 좀 가벼운 걸 많이 선호를 하죠. 근데 차트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주항공 똑같죠? 다 작년 9월 말 10월 초랑 비슷한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부산 똑같죠? 진에어 똑같죠? 티웨이 항공 다 똑같아요. 지금 다 신저가로 내려가는 이유가 다 저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이 바닥은 아니나 바닥에 가까운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관심 가져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별 관광할 때는 여행사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제 이번에 중국인도 이제 단체 관광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단체 관광이 되게 되면은 여행사의 역할이 되게 커지죠. 이제 코스도 좀 있고 이동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여행 상품들이 엄청 싼 게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아까 이제 항공사들이랑 비슷하게 지금은 어쨌든 일단 출발을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마진이나 실적 이런 거는 이제 차차 좋아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행주를 본다 그러면은 거의 몇 개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 하나투어 이런 거 보면은 살짝 바닥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관 외국인도 오늘 좀 들어왔고요. 저점이에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모두투어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나투어보다는 모두투어가 차트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 상품들 관련해가지고 노랑풍선 이것도 이제 유명한 여행주인데 노랑풍선 요즘 조금 약해요. 요즘에는 약간 약하지만 저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레드캡 투어 이것까지도 이제 여행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레드캡 투어가 역대급 실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되게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적자 회사가 아니라 흑자 회사예요. 실적도 되게 잘 나요. 그죠? 대주주가 지금 지분이 75%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회사가 뭐 갑자기 넘어갈 일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너무 좀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렌터카 사업 잘 되고 있고 여행 사업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된대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주가 바닥에 있다 사야죠. 그죠? 이런 건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그래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캡 투어가 원래 77년도에 범한 여행사라는 걸로 설립이 돼서 97년도부터 렌터카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또다시 이제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여행사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렌터카 대여 매출도 2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이 연평균 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쁘지 않죠. 한 번에 막 몇 배씩 뛰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꾸준한 실적이 돋보이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좀 생각해보면 바닥을 돼도 한 3배 올랐던 건데 많이 빠졌죠. 고점대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주들도 지금이 이제 사모으기 좋은 이제 시기. 주가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죠. 참고로 이제 3분기 실적은 이제 대기업은 10월에 나오고 중소기업은 11월이나 돼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면세점으로 가면은
제일 이제 유명한 종목이 호텔신라가 있죠. 얘는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추세도 좀 좋고 이쪽은 흐름이 좋아요. 수급도 괜찮고. 근데 이번에 중국 유커들이 들어오면은 화장품이나 카지노 등등 해가지고 호텔신라랑 현대백화점을 보라고 저기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뭐 기대는 되는데 워낙 좀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잘 갈 거는 같은데 저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여행이나 항공주는 그냥 바닥이에요, 지금이. 근데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이미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 있는 거를 사서 나중에 올라갈 때 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눌림목을 누릴 것이냐, 그런 차이라고 보는데 제 취향은 이거예요, 사실은. 제 취향은 이렇게 더 바닥에 있는 취향이어가지고 호텔신라 나쁘진 않지만 굳이 지금 이미 올랐는데 지난달에 이거 얼마였어요? 지난달에 6만원짜리를 지금 9만원 넘게 올라간 종목을 50% 넘게 올라간 종목을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텔신라도 좋지만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것들이 시총이 300억짜리고 또 보통주의 흐름을 또 추격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호텔신라 우선주가 차라리 저는 조금 더 매매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현재 화장품 시장의 원탑, 투탑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VT죠. 과거 이제 VT GMP였다가 지금 사명이 이제 VT로 바뀌어서 GMP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죠. 우리가 방송에서 제가 추천했었을 때가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5,000원, 6,000원대로 기억합니다. 5,000원대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그게 이제 2만원가 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드리면서 엄청 잘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갈 줄 알았나요? 그래서 우리 연초 대비 한 4배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지금 VT 같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뭐 그냥 얘네 화장품이 뭐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요 뒤에 이제 엔터 사업이 있는데, 그 엔터 사업들이 시너지를 좀 낸 거죠. 실제로 작년에 일본에서 제2의 한류 열풍이 다시 또 막 불어가지고 한국의 뭐 유명한 가수들 JYP, YG 뭐 이런 가수부터 해서 BTS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이 또 시너지를 많이 내서 실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VT가 이제 대장주니까 이 종목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다른 테마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이패밀리 SC. 요거는 제 기억하는 게 작년 연말쯤에 추천해가지고 그때 10,000원, 11,000원만 요때 했던 거죠. 그래도 이제 30,000원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탑은 아니지만 한 두 번째 2등 정도 되는 종목이고 VT랑 아이패밀리의 공통점은 그 일본을 타겟을 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우리나라 내수를 노린 게 아니고요. 일본을 노렸는데 일본은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도 있는데 너무 못 가죠. 왜냐 너무 무거워요. 시가총액 얼마예요? 뭐 7조 원짜리 기업이고 방금 봤던 아이패밀리는 시총 아니 바닥에서 지금 3배가 올랐는데 시총이 2,400억이면은 옛날에는 얼마나 가벼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총 1,000억 원도 안 되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이 많이 벌었죠? 적어도 제가 하자고 했을 때 하신 분들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VT도 이만큼 올랐는데 시총이 올라서 6,900억이면은 예전에 여기 한 4,000원대 주가 현재 기준은 4분의 1 토막 기준으로 그때는 시총이 뭐 1,000억 원대 있었던 그냥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다는 건데 그런 조그만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닥에 있는 거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사두시고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파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타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면 좋냐면 음봉에 사시면 돼요. 단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도 뭐 단타로 거래했었던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이런 것들 저는 요즘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고요. 연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런 게 사실 옛날에는 한국 화장품이 단타로 많이 이제 선호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18% 갑자기 박살나는 거 보니까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올라갈 때도 이때 막 점상으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빠질 때도 살벌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리 잡고 또 가겠죠. 충분히 내려오면은 뭐 한 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저는 한번 받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화장품주들이 지금 먼저 갔던 종목들은 이제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좀 신생 종목들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다 화장품을 많이 하죠.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것들. 옛날에 비해 경계전이 되게 모호해진 상황이어서 뭐 순수하게 화장품 회사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가게 되면은 피부과 이쪽 시술들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에 그 홍보할 때 보니까 한국에 이제 여행 와가지고 며칠 동안 머물더라도 그 안에 할 수 있는 시술들이 되게 많대요. 제가 아까 탈모랑 비만이 되게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비만 치료를 일주일 만에 할 수 있겠어요? 탈모 치료를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죠? 못하기 때문에 저것보다는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디에 돈을 많이 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지금은 화장품 쪽이 좀 먼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성형 이쪽인데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의료기기까지도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예전에 한번 우리 거래했었고 다 입절 다 하셨죠? 저희 수익 실현 다 했는데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났어요. 그때 이제 왜 빠졌냐면은 여기 유니세프 쪽으로 콜레라 백신 매출이 좀 발생했다고 해서 특히 예전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대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는 다시 또 콜레라가 유행이어가지고 납품 요청을 받았대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호재 나오면 일단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기 전에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다가 호재 나오면 빠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그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요거 한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바닥 만들고 또 올라올 것 같다. 다음번엔 더 많이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 좀 들어왔었는데요. 얘가 지금 콜레라 때문에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콜레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얘는 보톡스라는 미래지향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12,000원에서 끝난 종목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9,000원, 10,000원쯤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6,000원까지 빠졌는데도 제가 홀딩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더 갈 거예요. 보톡스 미용 성형 쪽이기 때문에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 쪽 하면 유명한 게 이제 PNK 피부 임상 센터라고 그냥 대놓고 관련주가 또 있죠. 주가는 지금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피부 쪽 가면은 하이로닉이 제일 유명하죠. 얘도 작년에 막 한참 내리고 좀 차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주봉 차트인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트는 종목입니다. 거의 30,000원이 고점이니까 15,000원 근처면 반토막 난 거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아까 이제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것들이 저는 지금 이런 자리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쪽은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뭐 의료기기주 요즘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인공지능이랑 접목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쪽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탈모 쪽이 좀 괜찮은 게 많은데 탈모 하면은 저는 현대약품이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아직 들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현대약품. 올해 바닥은 여기 언제입니까? 7월달 초쯤 한 바닥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쟤는 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목표가는. 4,000원 이하 사가지고 5,000원에 팔면은 수익 얼마 나옵니까? 한 20% 정도, 25% 정도 나오죠? 5,500원에 팔면은 수익률 한 40% 이상. 가능해요. 왜냐면 또 가벼운 주식이거든요. 무거운 주식이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래서 현대약품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있고. 괜찮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TS 트릴리온 같은 이런 이제 뭐 탈모 샴푸 관련주도 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은. 재미없고. 저는 이제 오르지 않은 것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류 쪽이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옷도 잘 입고 한국 옷이 좀 세련되고 그런 이제 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아울렛 가가지고 옷도 좀 사고 이제 겨울도 오고 하니까 한번 갔다 왔는데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추천주로 나갔던 것 중에 더 네이처 홀딩스라고 음, 요거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의류주 역시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더 네이처 홀딩스는 이 종목이 이제 의류 브랜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쪽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살살 올라오고 있고 수급 보니까 기관들이 엄청 사고 있고 그래서 의류 쪽도 지금 작년 재작년 하향세를 탔던 종목인데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실적을 보니까 야 실적 좋네. 올해 내년 후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막 한 번에 얘도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그런 성장은 아니지만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돈도 기관들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류주가 의외에 또 이게 한 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FNF. FNF도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죠. FNF는 이제 많이 유명한 게 얘네가 이제 MLB랑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쪽이죠. 얘네가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얘네는 세일을 안 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키 이런 거는 공식 홈페이지만 가도 할인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장 가서 입어만 보고 주문은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데 MLB나 디스커버리 쪽은 그런 게 없어요. 인터넷이랑 매장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할인이 돼도 뭐 5%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할인이 없어요. 어쩌다가 뭐 하는 경우 가끔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할인율이 높지 않은 브랜드 중 하나라서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 FNF가 중국 진출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스트리트 브랜드인 수프라라는 브랜드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요걸로 내년 신상품 지금 300억 규모의 첫 수주를 좀 이었고 간판 브랜드 MLB의 뒤를 잇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우리나라 내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의류주 쪽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의류업체들이 기본적으로 3분기에 역성장 기조를 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거는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해외 진출과 신생 브랜드사를 주목하래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의류 브랜드들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보였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나 신생 브랜드 쪽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9월 15일 날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소비가 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근 3개월의 국내 의류 소매 판매 평균 증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 2.6%밖에 안 늘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생각하면은 경기가 좀 그래도 많이 풀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6%밖에 안 올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옷에 사람들이 많이 옷을 안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오히려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해외 진출, 그죠? 얼마 전에 뭐 홍콩, 중국 진출 얘기 나오고 있고, 일본 나오고 있고, MLB님이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브랜드이고요. 이번엔 수프라라는 또 다른 이제 브랜드가 중국에서 성공적인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재무제표 보시면은, 그죠?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냐? 안 올랐잖아요. 이게 반영이 됐으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저기 20만 원 가 있어야 되는데 11만 원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싸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명분도 있죠. 이번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는 더 네이처 홀딩스를 추천했었어요. 좀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서 좀 옷 좀 사려고 그랬는데 디스커버리 쪽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쪽에 샀어요.
이걸 샀어야 이게 주가가 올라갈 텐데 FNF 걸 좀 사게 돼가지고 이쪽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이쪽도 의류 쪽인데 얘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무리고 많이 올라서 얘는 좀 별로고 아까 보여드린 더네이처 쪽이나 FNF 쪽이 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기관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 수급 연간 실적 향후 2, 3년간 상승 전망. 요게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는데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항공주 쪽을 좀 들면서 지금 이번에 항공사들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왜 주가가 빠지고 있지? 이유는 피크아웃. 지금이야 갑자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여행을 못 가다 갑자기 가니까 비싸도 이거를 지불하고 여행을 가겠지만 과연 유가가 올라서 비행기값이 더 비싸지면 그래도 갈 것이냐. 그리고 올해가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긴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지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긴 연휴가 있을 것이냐. 물론 내년 추석 제가 보지 않았는데 별다른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내년엔 6일짜리 휴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몰라요. 정부에서 또 그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올해는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항공주와 여행주가 지금 빠진 이유가 피크아웃 논란이에요. 이번 실적은 좋은 건데 지금이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앞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잠깐의 그런 실적을 하더라도 이번 실적 때문에 저는 주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3분기, 4분기 실적을 잘 보아라. 10월, 11월 달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의류주는 벌써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피크아웃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에요. 여행이나 항공은 실제로 지금 3, 4분기가 고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 폭발하는 여행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류 쪽은 아니에요. 아직 피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공이나 여행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리바운드를 노리고 한번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면 의류주 쪽도 비슷하게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죠. 의류주는 좀 완만한 중장기 우상향 그리고 결국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수혜가 이제 어디가 될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화장품 쪽은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이 많지는 않고 일부 괜찮은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쪽은 분명히 다음 분기 시즌 실적이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조금 이제 무난하게 실제로 실적도 좋고 바닥인 걸 보자면은 의류 쪽이 저는 의외로 이번에 기관들이 지금 엄청 매집하는 걸로 봐서 장기적인 실적도 괜찮고 좋은 성적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네이처 홀딩스는 요번에 이제 올라간다면 3만 5천 원까지는 봐야죠. 3만 원, 3만 5천 원. 현 구간 대비 맥시멈 5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FNF의 경우도 지금 11만 원대 있죠. 14만 원, 14, 1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4, 15만 원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연초 수준이에요. 연초. 지금 올해 초에 우리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랐어요. 꺾이고 있죠. 근데 FNF는 아니 올 초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기도 한데 이젠 다시 또 예전에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갈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14, 15만 원 정도 역시 현 구간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여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지만 우리 업계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이벤트여가지고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재료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의 테마들이 아시겠지만 뭐예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거의 정치인 관련주 판으로 가고 있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것들이 좋으냐? 저는 총선주와 바이오지약 보고 있습니다. 총선주가 원래는 한동훈 테마 쪽으로만 갔었는데 오늘 한동훈 테마 많이 가더라고요. 후발주인 오세훈, 이낙연, 또 이재명, 김동연, 또 누굽니까? 박용진, 뭐 아무튼 많은 인물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재명 아저씨 저기 뭐 체포동의안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거 물고 늘어질 거고 야당에서도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이게 원래 좀 명절 전후에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다고 제가 이미 지난 시간부터 해서 최근에 한 달여간의 공개 방송을 제가 한 10번 이상 했는데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바이오제약주도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바이오제약은 결국 이제 기존에 있던 제약 사업보다는 이런 미용, 성형, 비만, 탈모 같은 신사업에 더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중국 명절 이슈를 따라가지고 수혜가 될 만한 거 좀 알아봤고요. 정치인 관련주는 전 여전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나는 그쪽 테마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너무 잡주들도 많고 이게 그냥 단순히 서로 당사자들끼리는 모르는데 그냥 우리 투자자들이 저기 동문이네 동문이니까 나중에 뭐 관련주 엮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막 헛소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정치인 테마가 제일 센 거는 맞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은 다음번 실적 나올 때 실적 시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 조만간이니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이제 중국 명절 임박해서 수혜가 될 만한 것들 좀 알아봤고 대부분 좋아요. 화장품주 많이 올라간 것만 피하시면 대체로 좋으니까 잘 골라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짧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장중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 9월 20일 날 우리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가 검색의 포착주로 이렌시스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렌시스가 지금 일주일 만에 주가가 종가 기준 3,000원대던 주식이 지금 6,000원에 임박해 있습니다. 상한가 2방 갔죠? 이런 것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찾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때는 딱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수요일 공개 방송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참여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내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저녁 시간, 편안한 저녁 시간들 되시고요. 오늘 방송도 저녁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었습니다. 하락장이라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한번 견뎌보십시오. 작년 9월 말 10월 초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하네요. 요 시기만 되면 항상 그러네요. 그치만 이제 요거 지나고 12월까지 상승장 나왔으니까 작년에는 요번 9월 말 10월 초도 이겨내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음악 틀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